네, 안녕하세요. 배성원의 베이커리 스토리, 베베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인테리어.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셨고 사실 인테리어가 뭔지는 잘 모르세요. 누구나 다 고민을 하시고 또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 인테리어가 뭔지 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와 또 전문가가 아니지만 직접 몸소 체험을 하신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정말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 정말 이건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 절대 어렵지 않고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희 베베스토리와 함께 멋진 창업을 향해서 자, 아자?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시음의 김자연 실장님이시고요. 인테리어를 주업으로 하시는 프로페셔널 전문가 모시고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아마 저희 베베스토리 보셨으면 저 사람 봤는데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제주도에서 루아드 제주라고 하는 빵집을 하시고 저하고 똑같이 이제 베이커리 컨설팅을 하시지만 모든 걸 다 100% 인테리어란 나에게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대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인테리어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인테리어 뭐죠? 인테리어가 뭐죠? 다 똑같아요. 저희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예산 편성을 할 때 주방 장비나 음료 장비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추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금액대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인테리어는요, 그러면 전 인테리어 안 할 건데요. 라고 하세요.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인테리어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 저는 알지만 그분들은 이제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인테리어 왜 안 하실 건데요? 그러면 건물이 새 거라 인테리어 할 게 없어요. 장비만 사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의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 건물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싱크대에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설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인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저기 빵집이 있구나 라고 해서 간판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인테리어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의 개념이 누군가는 장식적인 요소만 하고 싶다 하는 게 인테리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정말 물이 나오고 조명에 전기가 들어오고 냉장고가 가동하는 것까지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정리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하이마트 가서 세탁기를 샀는데 세탁기 어디다 놔드릴까요 했는데 거실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적어도 수도꼭질 하나 있어야 되고 배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인테리어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신 건 아니지. 그러니까 본인이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문 인테리어 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기지 않았다는 게 맞는 거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걸 해봐야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거짓말. 비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비용도 있었죠. 비용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본인이 돈이 많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해보면서 실제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업체에 맡겼을 때는 제가 실제 드는 비용, 저는 영수증이나 이런 거 믿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 어차피 작성해서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구매를 다 자재상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직접 작업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가지고 깨달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깨달은 게 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테리어 업체를 실제로 섭외해서 시공팀과 함께 작업한 업장들이 몇 개 있어요. 네. 방금 저희 실장님이 되게 좀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영수증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영수증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 업체를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뭔가를 맡기면 내가 요만큼 할 수 있는 걸 이만큼 돈을 주고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맞냐 안 맞냐 어떤 팩트 체크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꺼리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장비는 100원짜리면 100원 주고 사면 돼요. 근데 사실 인테리어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어떤 파트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시작을 하게 되면 장소별로 다 다르잖아요. 철거부터 시작하는 현장이 있죠. 막 그러네요. 저는 지금 순간 전기 설비랑 수도 설비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먼저가 철거가 있구나. 우리가 물론 당연히 새 건물에 들어가면 철거 과정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거기가 김밥 천국이었다. 근데 우린 지금 빵집을 하려고 한다. 그럼 전혀 다른 구조와 전혀 다른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철거부터 하게 되죠.
철거를 하고 우리가 상하수도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 설비를 하게 되겠죠. 이 설비를 보통 저희는 이제 상하수도를 설비라고 하죠. 수도 설비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수도 설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목공과 전기가 함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또 도장 작업이 들어가고, 외부 같은 경우에는 목재를 쓰면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게 뭐 건물 내에 들어있는 매장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로드 매장이다 나가면 외부도 꾸며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금속 작업을 해야겠죠. 아까 그 도장 말씀하셨는데 도장은 이렇게 목수들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도장은 도장팀이 따로 있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목공과 금속 작업이 끝나면 그 도장팀이 붙어서 내부와 외부를 도장 작업을 하게 저는 되죠. 내장 목수하시는 분들 막 직접 막 이렇게 막 치시던데.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심지어는 목수분들도 도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목공 마감까지 이제 말하자면 그 샌딩이나 이런 것까지 넘겨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나는 당연히 목수가 도장을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목수분이 전기도 하시고 타일도 하시고 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작업자를 직접 불러서 하시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어느 정도 간단한 거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 하시기도 하시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인건비를 좀 세이브 시키는 면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게 복잡해지거나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면 그 작업을 그분들한테 시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장님 철거를 직접 하셨어요? 철거 직접 하다가 기간이 길어져서 철거업체를 불렀어요. 모든 작업이 계획이 제대로 안 짜지면 중간까지 하다가 결국은 똑같은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인스타에 사진이 몇 개 있어요. 철거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제 톱질도 하고 해머질도 하고 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한 1주 넘게 하다가 업체 불렀는데 하루 만에 끝나더라고요.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파트가 전기랑 수도 설비랑 목수, 도장, 금속. 타일 시공이 있고. 미장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것들을 예쁘게 꾸미지 않아도 필요한 애들이네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뭐 미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실제로 영업을 하기 위한 기능적인 면을 위해서. 그러면 저는 인테리어를 안 할게요는 이거 7가지를 안 하고 할게요.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전기 콘센트가 없는데 냉장고를 갖다 놓고 장사를 하시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접근을 해서 자, 좋아요. 우리가 이제 7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가 1차원적으로 드는 생각은 전기업자는 전기 설비를 할 것이고 수도 설비업자는 수도를 할 건데, 나머지 업자들은 뭐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테리어 안 한다, 직접 개별로 부른다. 이거는 이제 시장님한테 먼저 좀 여쭈고 싶은데. 가장 쉬운 방법은 결국은 전기업자한테 아시는 분 소개해달라 그러고, 목수분한테 아시는 분 소개해달라 그러고, 그게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살면서 만난 분들 중에 목수가 있고 페인트 업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도장을 부르고 싶어서 페인트 검색을 하면 제비표, 노루표 이런 것만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속? 저도 좀 낯설거든요. 금속업자 검색하면 나오나?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지 진짜 작업을 잘 하시는 분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지게차 부르는 거랑 달라요. 실력과 상관없이 얼마나 친절하고 말이 통하느냐에 이제 기준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나중에 결과물을 이렇게 장담할 담보할 수는 수는 없으니까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소액을 쓸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액으로 넘어갔을 때 혼자 하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생긴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이 제가 뭔가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진짜로 이렇게 수년 동안 컨설팅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음, 진짜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를 제가 들었는데, 또 하나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저희가 인테리어를 만나면 인테리어는 저희한테 물어봐요. 예산은 얼마가 하실 겁니까? 근데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또 똑같은 말이 되돌림표가 되는 거예요. 예산을 말씀을 해주셔야 그거에 맞게끔 시공이 된다. 너가 1억을 갖고 있으면 1억 원어치에 맞게, 5천원 생각하면 5천에 맞게.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거죠. 내가 만약에 1억을 얘기하면 사실은 한 7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1억을 얘기해서 3천원 더 쓰게 될 수도 있어. 그 불안감이 있거든요. 사실 그거예요. 사실 그겁니다.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죠. 지금 여기서 이거 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제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건 진짜 이분이 이 공간에 얼마를 투자하실 수 있는지 그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필요하신 거를, 저는 여기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 인테리어 업자도 대략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앱이 창업자예요. 미적인 부분을 다 제외하고 설비적인 부분만 견적을 먼저 좀 주세요라고 하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가는 거네요. 근데 사실은 너무 그게 이제 사실 업장별로 달라서 저희는 그런 건 안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인테리어 상담했는데 안녕? 하셨다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건 것 같아요. 인테리어랑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네네. 시공팀이랑은 좀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그건 무슨 얘기죠?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디테일들을 잡아 주신다면, 시공팀은 설계나 어떤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거를 구현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목수랑 상담을 하는 건 인테리어 팀이랑 상담을 한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시공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설비업자들 뭐 그런 분들을 말씀하신 건가요? 하라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 뭔가 창의성을 발휘하시기는 좀 힘드신 분들이겠죠. 왜냐면 창의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고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되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왜 도배집을 가도 인테리어라고 밖에 써 있어요. 철물점에 가도 인테리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다르게 개념을 생각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가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공유하는 게 먼저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분명히 대부분 본인이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거든요. 그걸 먼저 얘기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예산을 이제 잡아주시니까 거기서 이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잘 하시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이 업장에는 이 정도의 작업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이제 다 잡히실 거고. 대충 이제 나오니까요. 네. 그럼 대화 없이 그냥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서로 예의가 아닌 거고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저도 옛날에 이제 치킨집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이미 뭐 저는 하던 집을 인수를 한 거라 부족한 거 제가 이제 셀프로 했지만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기준 하에 일하는 업체에서는 인테리어 비용을 2억을 던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3억을 던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2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크게 고민되는 거예요. 3억은 좀 비싼 거 아니야? 2억은 3억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진짜 이게 또 고민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장비 판매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100원 더 싼 데로 가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가 그 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서너 군데는 문의를 먼저 해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화를 가질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죠. 그거 아시죠?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거 말씀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싼 데는 좀 피하시고 또 너무 고가로 부르는 것도 피하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봐요. 중간점에서 거기서 다시 조율을 하시는 거죠. 싼 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 비싸면 뭔가 비싼 만큼의 뭔가 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항상 있거든요. 우리가 견적서를 받게 되다 보면. 그럼 차라리 마음 편하게 비싼 곳에서 거기서 다시 조율을 하는 거죠. 내려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 군데 받았을 때 최고가가 있고 최저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집 인테리어는 최고 여기서부터 최저 여기까지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했을 때 퀄리티는 딱 그 가격에 맞을 겁니다. 왜냐면 자재 자체가 다를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가게에서는 1년 반 정도 장사를 하고 옮길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최고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건 내 건물이고 내가 이 건물에서 계속 장사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부식이 덜 되고 변형이 덜 되는 어떤 자재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겉모습은 똑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할 때 먼저 여쭤보는 게 이거 자가인가요? 아니면 월세를 내고 계신 건가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가 짜드리는 경우도 있죠. 사실 남의 건물에 돈 들이는 거 저도 아깝거든요. 제가 여기서 뼈를 때리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궁금해하는 거 느끼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주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시공 하는 회사인지 어떻게 알고 물어봐요? 이쪽은 정말 시공까지만 해주는데 내가 이걸 바랄 수도 있는 거고 여기는 디자인만 하는데 내가 시공만 바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문의를 해야 되냐 이거죠.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은 뭐 많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속이려고 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지인들의 소개를 받았으면 가장 좋고 그분들이 해온 과정을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이제 그것들이 충분히 있는 회사랑 일을 하는 게 그래도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겠죠.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 말만 믿고 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죠. 여기서 뼈 한 번 더 때릴게요. 정말로 미적인 걸 내가 추구를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근데 베이커리 카페 쪽으로 경험이 전무해요. 근데 여기는 미적으로는 좀 떨어져. 근데 베이커리 쪽에 경험이 많아. 실장님은 누가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두 분 말씀을 듣고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대표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기준은 그냥 예산이에요. 예산에 맞춰져서 이제 이분에게 시공할 건지 미적인 거 더 추구할 건지가 사실은 정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천정부지로 막 이렇게 좋은 것만 갖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글쎄요. 제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기능이 1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실장님 기능.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잘 하시는 분들 무조건 좋아요. 시공 능력은 어차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포함돼 있어요. 중요한 건 저희가 그걸 잘 도와드려야 돼요. 인테리어 팀은 다 알아들어요. 제빙기 들어갈 때요. 이쪽에 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무조건 만들어주실 수 있는 기능을 갖고 계시거든요. 인테리어적으로, 그 디자인적으로 다 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밖에 통로가 안 나온다면 우리가 일정을 맞춰서 장비 먼저 들어가고 앞을 마감을 하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시죠. 이게 말이 통해야 돼요.
그런 분들하고 작업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는 디자인 되게 잘하고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감 청소까지 다 하고 장비 들어오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기능만 갖고 계신 분들은 디자인적으로 요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대하실 게 없어요. 그냥 벽 치고 그냥 바 있고 그냥 홀 있고 이게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결론은 우리 같은 업자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그게 말이 잘 통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으면 그게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무리 감각이 좋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결국 나랑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몇 분 만나보시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제 서포트 해주시는 분과 인테리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러면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가령 실장님하고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본인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미적인 거는 사실 내가 믿고 맡긴 거잖아요. 사실 내가 그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아름다움 추구라든지 트렌드라든지 그런 부분들 내가 따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시공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미적인 인테리어를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랑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1, 2천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니고 정말로 크게는 2억, 3억씩 막 들어가는데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건 뭐냐면 인테리어한테 잘 이렇게 토스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관심 없이 그러니까 그걸 너무 쉽게 선택을 해버리시게 되면 결국에는 그 둘 사이가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 같은 사람이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맞는 사람인지는 내 책임인 거예요. 사실 그거를 인테리어한테 책임을 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너무 짜고 치나?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인테리어적으로 마감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어느 인테리어도요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는 거 좋아하지 일 대충 하고 질질 끄는 거 좋아하는 인테리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런 시간 통해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도 이렇게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랑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 미적인 거는 저희가 책임져 드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말이 잘 통하는 분이랑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걸 이제 알아서 하셨잖아요. 질문. 자, 다음에 2호점을 하신다. 네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도 생각이 정리된 게 이겁니다. 할 수는 있는데 퀄리티는 절대로 보장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제가 아무리 수정을 하고 또 해보고 또 해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진짜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진짜 원래 목수였고 그쪽 일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당연히 디테일을 챙기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저 정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싶은 건 딱 저 정도에서 끝나고요. 절대로 퀄리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그냥 동네 빵집 조그맣게 하고 싶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정말 예쁘고 좋은 인테리어, 내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만약 카피를 하더라도 그렇게 안 나와요, 절대. 그래서 저는 돈을 드릴 겁니다, 거기다가. 무조건. 제대로 된 업체를 찾아야겠죠, 당연히. 만약에 동종 업계를 내가 인수를 했어요. 기존의 빵집이었는데 나도 빵집이고 그러니까 주방의 시설들까지도 거의 어느 정도 인수를 한 상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게 뭐죠? 간판이잖아요. 이 간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이런 게 색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색감하고 간판 색감하고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럴 때도 그 간판 업체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디자인이나 이런 거 의뢰를 해서 하는 게 가능한가요? 인테리어를 통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그 간판을 만들어 주시고 설치해 주시는 분들이 디자인 작업도 어느 정도 디자인 피를 받고 진행을 해주시기는 하세요. 하지만 말씀대로 퀄리티를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렇죠.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어느 정도인 것까지인 거지 너무 멋진 브랜드처럼 세련되게 멋있게 이렇게 해주는 건 기대하시면 욕심인 거죠. 지금도 불안한 요소가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인테리어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게 맞는데 그것만 해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궁금해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할 거고 내가 알아서 수도 설비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것만 해주세요? 해주나요? 이게 사실 되게 난감해요. 이게 가끔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데 너무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진행을 안 하는 편이 맞겠죠. 그거 하나 때문에 많은 인력이 동원을 돼야 되고 근데 그분은 그 페이를 지불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고민스럽네요. 저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결과적으로 안 됩니다. 디자인을 하시는 분을 따로 섭외를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전체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가 있다면 일관성이 다 들어가는 거고 따로따로 다 가지고 계시면 점주님께서 주관이 없는 경우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작업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만 조금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전에 모든 과정을 잘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면 짧은 시간 안에 해드릴 수도 있겠죠. 제가 만약에 이쪽 업체라고 생각하면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죠. 못하죠. 네. 못하죠. 저 이렇게 할 건데요. 이렇게 좀 간판 쪽만 조금 어떻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런 말도 아닌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막 궁금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분들. 세 사람이 지금 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런 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좀 부분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예산 부족과 나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죠. 직접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 돈을 그대로 다 써야 되는 하지만 퀄리티는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나는 나대로 노동을 했고 시간은 시간대로 드리고 돈은 돈대로 드리는 예산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뭐 정말 이거는 제가 매번 느끼는 과정인데요. 설계를 다 하고 시공이 들어갔어요. 나 알겠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저도 같아. 알겠어요. 알 것 같아. 들어가서 막 느낌 열심히 왔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실장님 저 이거 바꾸고 싶어요. 제 이거 봤는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멍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드려야 되나? 그럼 이걸 다 그 전체 과정을 스톱하고 이거를 만들어 드려야 되나? 그럼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는데 어떡하지? 중간에 정말 설계 변경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시라는 거죠. 처음에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초창기에 설계를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들. 저는 좀 반론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 조율이 필요한 거죠. 그때는 분명히 근데 그게 아무리 설계를 우리가 백날 주일 내내 붙어서 얘기를 해도 분명히 중간에 마음이 바뀝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높죠. 그때는 그 전문가와 충분하게 또 상담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거를 약간 방향을 틀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이걸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최대한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맞겠죠. 닥쳐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시행착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시간을 많이 두고 하면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건데 이미 새는 얻었고 돈은 나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진행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시간을 길게 잡고 여유를 가지셨던 분들도 여유를 가진다는 기준 자체가 진짜 하루하루 잘 쓰시면서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 나는 여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고 2달 잡았는데 한 달 정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한 달을 막 공사를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 그건 여유를 가진 게 아니거든요. 일을 안 한 거지.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아니 건물을 얻어야 인테리어도 제안을 하지. 내가 건물도 얻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인테리어 컨셉을 할 수 있어. 그럼 건물 얻고 나서는 바로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한마디.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죠. 덜컥 이제 막 보러 다니시다가 사실은 인테리어 업자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덜컥 이제 계약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막 가계약을 걸어놓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하려고요 라고 하면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수도 구멍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떡하나요? 물이 어디로 나가나요? 물을 퍼서 밖으로 버려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러 다니실 때 미리미리 체킹을 좀 하시면서 목록이라도 작성하셔서 내가 뭘 체크하면서 보러 다녀야 되는지 그걸 정말 메모장에 적어서라도 들고 다니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부동산에 가셔서 이거가 만족되는 곳 중에서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세요. 이게 맞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경험상 장비를 계약하시려고 연락이 왔다가 여기 한번 해볼 건데 봐주실 수 있어요? 라고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배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배수 공사를 하려면 이 정도의 비용은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라도 마음에 들면 인테리어 업자 먼저 상담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임대를 결정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저 임대 가계약금을 진짜 걸기 전에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서 거기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옆에 지인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제 대부분 사실은 덜컥 계약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뭔가 난감한 부분이 많이 생기죠. 어쩔 수 없으면 거기서 방법을 찾는 게 저희 일인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이런 걸 얻으셨어요? 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이제 이쪽의 예의인 거죠. 그렇죠. 네. 상처받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결책을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인테리어 가서 이제 견적을 받잖아요. 근데 견적 자체를 안 받으실까봐 좀 걱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견적을 좀 보시라고 하면 제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견적서를 주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견적부터 주시나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1회 정도는 무료 상담해드리고 가견적 정도는 내드리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그거조차도 없으면 이분들은 어디 갈 길이 없어요. 물론 그거조차도 안 해주시는 업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죠. 공사를 안 할 건데 막 그 발품을 팔아가면서 시간을 내가면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업체들은 1회 정도는 무료 방문과 가견적 조서는 내주시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아요. 좀 찾으셔가지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상으로 하는 거는 보시는 분들 좀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주제를 갖고 그리고 조만간 한번 제주도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시죠. 좋네요. 네. 흑돼지 써줄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콘텐츠가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도 저는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한번 2탄 한번 가시는 거 어떠죠? 네, 지금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촬영을 하고 있냐면 몽뚜르에라고 하는 이제 우목교 근처의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 계시다가 저희 유튜브 베베스토리를 보시고 한국에 오셔서 저희랑 직접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계시는 이제 실장님하고 저희하고 장비나 인테리어를 다 이렇게 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장소 제공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영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손님들이 막 이제 쓰나미처럼 몰려오실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더 촬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장소 제공 협찬해주신 저 몽뚜레알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짱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귀한 시간 제주도에서 와주시고 뭐 얼마 안 머시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한번 어차피 다시 찍을 거라는 거를 전제한다면은 댓글로 이렇게 막 궁금하신 거 막 남겨놓으시면 그거 정리해가지고 다음 영상을 좀 찍어보는 네, 좋네요. 것도 네,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저희가 막 100% 이거다 라는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던질 수 있는 주제고 화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다뤄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